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의료보험 때문에 병원 진료 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는 절대 세계에서 이 정도 위상을 지니기 힘듭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의료 수준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무리 부담 없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의료 수준이 턱없이 낮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죠. 심지어 특정 수술의 경우 한국이 최고인 경우도 있어 일부러 한국을 찾는 외국 유명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이가 지긋한 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도 받지 못했지만 한국 사위의 권유로 이른 아침 집 앞에 있는 아무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야 말았는데 어떤 사연일지 지금부터 다 함께 살펴볼까요? 얼마 전 한국에 갔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너무 놀라우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차,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멜리사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가게 된 건 7년 전이었는데요. 한국에 갔다지만 여행차 간 건 아니어서 그땐 잘 몰랐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총 3번 정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 제게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일에 지난 2번의 한국 방문에 왜 조금도 생각을 못했는지 후회도 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사실 저는 태어나면서 원래 폐가 좋지 않아 지금까지 60평생 동안 알러지를 안고 살았습니다. 꽃가루가 날릴 때면 항상 기침과 온몸에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삶에 10년 전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는데 바로 제 딸이 데려온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일은 그전에도 2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큰일은 아닌데 데려온 남자친구가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사실 한국은 제가 잘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건 저희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 외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에 있는 후진국 중에 하나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딸은 남자친구 진혁에게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속으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제 딸 알리와 진혁은 3년 동안 열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딸이 굳이 진혁과 한국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할 때도 저는 한국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가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극구 반대했지만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알리를 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결혼식 참석차 한국의 부산이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한국은 제가 알던 그런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후진국은 아니더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느끼기엔 뛰어난 선진국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어요. 저는 손주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아차, 딸은 1년 전에 사위의 일 때문에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해서 지금은 수원에 살고 있는데요. 수원은 부산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꽤나 도시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한국은 제가 7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바뀌어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수원까지 오는 길에 저는 혼자 여행도 할 겸해서 사위에게 절대 공항까지 배웅 오지 말라 하고 공항버스를 타고 수원까지 왔는데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그런 짓을 했다가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내놓아야 하는데 한국은 이게 가능하다니 하면서 참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랄 일이 있었는데 그건 한국 병원에 갔을 때입니다. 한국에 입국하고 2일차 저녁이었는데 약을 먹으면서 조금 잠잠해졌던 알러지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드러기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장기침이 계속 나더군요. 한국에 올 때마다 알러지 약을 잘 챙겨와서 기침이 나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오면
약을 먹으면서 버텼는데 이번에는 한국 오기 직전에 알러지 약이 떨어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지 못했어요. 또 때마침 알러지 증세가 보이지 않았고 약간의 기침만 하는 정도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며칠 약을 먹지 않아서 그런지 기침을 하더군요. 그때 사위가 저에게 내일 아침에 병원을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기침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손주가 저보고 할머니 내일 병원 가보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사위나 딸 이야기는 안 들어도 손주가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병원 가보자고 하는 사위와 손주의 말이 이해가 안 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사위에게 오늘 병원 갈 수 있는 거 맞냐고 물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그런 사위와 손주의 손을 잡고 오전 9시에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병원에는 그 아침부터 사람이 꽤 있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진료 접수를 하는데 또 놀랍게도 제 신분증과 보험 정보, 어디가 아픈지 초진 접수증만 작성하니 고작 1분 만에 접수가 되더군요. 보통 미국에서는 신분증과 보험 정보를 다 알려주더라도 5장 내지는 10장 분량의 서류를 작성해야 겨우겨우 접수가 되는데 한국은 고작 저 2가지만 제출하니 1분 만에 접수가 되다니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저렇게 많은 서류를 작성해도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겨우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고 그렇게 기다려도 간혹 의사 개인의 스케줄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접수하고 5분 정도 만에 저를 바로 진료실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제가 60년을 살았지만 그렇게 빨리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심지어 친절하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원래 알러지가 있다고 병력을 말하고 현재 두드러기 증상은 없고 기침이 나온다고 현재의 제 증상을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폐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고 청진을 하고는 폐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가장 최근에 병원을 갔을 때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 병원에서는 진료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에게 혹시 평소의 식습관은 어떠신지 커피나 술,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나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평소에 커피를 입에 달고 살고 있고 술은 일체하지 않는다고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 한 장 찍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는 청진 후 아무 진료 없이 당연히 알러지 약을 처방해 주는데 한국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엑스레이 진료까지 하자고 하다니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2가지인데 한국 병원은 미국보다도 더 과잉 진료가 심하구나. 갑자기 엑스레이를 왜 찍자고 하는 거지? 혹시 내게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가? 였습니다. 아무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으니 저는 사위와 다시 대기실로 나왔고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위에게 엑스레이 촬영지는 어디지? 지금 바로 가면 되나? 라고 물었는데 사위는 미국과는 다르다면서 엑스레이도 이 병원 내에서 촬영할 것이고 저쪽에 보이는 엑스레이실에서 촬영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큰 대형 병원이 아니고서야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엑스레이 촬영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큰 병원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인데도 엑스레이실을 가지고 있다니 진짜 놀랐어요. 심지어 대기 역시 3분도 걸리지 않아 너무 충격받았죠. 하지만 이것은 엑스레이 촬영에 비하면 전혀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 앞뒤 양옆 네 방향 모두 몇 방씩 찍어 과잉 진료를 하곤 하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확실히 찍어야 할 곳만 찍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끝마치고 나온 저는 이제는 진짜 모든 진료가 끝난 거라 생각하고 수납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위는 제게 다시 진료받으러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는 저 멀리 있는 엑스레이 촬영소까지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병원으로 가서 사진 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서 며칠을 대기해야 합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를 기다리면 이메일로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보내주는데요. 이때 간략하게 설명을 써주긴 하지만 그 많은 의학 용어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위의 말대로 또 몇 분을 기다리니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기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기침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알러지라고 생각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지금 기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난생 그런 설명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청진을 했을 때와 엑스레이 사진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또 평소에 소화불량과 잦은 카페인 섭취로 인해 아마도 제가 기침하는 이유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라는 친절한 설명을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6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게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물으셨는데 제가 한국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손주 보러 한국에 들어온 거라고 말하니 5일치 분량의 역류성 식도염 약을 처방해 주셨고 이후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놀라우면서도 진료받는 내내 한 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친절하고 시스템이 뛰어나고 의료 수준이 대단하니까 당연히 진료비가 비쌀 거라고 생각했죠. 더구나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라 여행차들은 외국인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진료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료비는 고작 22,000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추후에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탔는데 약값 또한 고작 3,600원밖에 안 하는 거 있죠? 고작 3불도 안 하는 가격으로 저는 미친 듯이 친절한 대우를 받았고 제 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약은 귀신같이 제 기침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떨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나아가 딸과 사위에게 내가 한국에서 남은 평생을 살 수 있는지 미국에 돌아가면 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아직 확실히 결정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가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의료 외에도 편리한 점이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한국에 대해서 할 말은 진짜 많은데요. 조만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